내일 오전 10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농가가 최근 5년 새 약 6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에는 나라 살림을 일자리 창출과 교육,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송주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유럽의 정치 불안과 프로그램 매물 압박에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47% 내린 1963.42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9.21포인트 떨어진 1963.42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60선으로 내려간 것은 올해 들어서 지난 2월 1일에 1959.24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네덜란드 총리와 내각이 긴축 예산안 합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 부진이 가세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장중 18포인트 넘게 빠지며 196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 모두 오늘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프로그램 매매에서 3,200억 원 넘는 순매도가 나오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가 1.22%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보험과 음식료품, 전기전자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증권주가 자본시장법 무산 우려에 2.33%나 빠졌고 운수창고와 비금속 광물 등도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강세를 보였고 삼성생명도 3%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등은 당분간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급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0.40포인트 내린 487.62에 마감했습니다. 예. 자동차주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해외 매출을 호조로 자동차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송 기자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47% 하락하는 등 국내 증시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은 나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현대차가 2.8% 상승했고 현대모비스가 4.12%, 기아차가 0.89% 올랐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것은 1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현대차는 20조 2,400억 원의 매출과 2조 9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14.38%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아차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7.59%, 15.54%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7조 205억 원, 7,08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31%, 3.12%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종의 호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는 해외 부문 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판매량과 수출 판매 단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지난달 유럽 지역에서 48,001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보다 13.1%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아차 역시 지난해 3월보다 17% 정도 증가한 3만 5천여 대의 차량을 유럽에서 판매하며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판매 단가가 높은 산타페를 출시하면서 올 2분기에 사상 최대인 2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고 기아차는 2분기부터 K9과 뉴시드 등 신차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어제 삼성생명이 자사주 300만 주를 들인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300만 주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가 부양을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계획이 삼성생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송 기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회사 차원의 주가 부양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된 반응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생명은 3.08% 오른 10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삼성생명이 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23일까지 3개월간 자사주 300만 주를 장내에서 사들이겠다고 공시하면서 한 달 만에 1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매입 작업이 완료되면 삼성생명은 자사주로 총 600만 주를 보유하게 되고 매입 비용으로 약 2,900억 원 안팎의 자본금이 줄어들면서 자기자본 이익률이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상의 변화보다는 전문가들은 수급 부분에 더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3개월간 하루 평균 4만 8천여 주의 순매수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는 연초부터 어제까지 평균 거래량 23만 주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삼성생명은 유통주식 비율이 32.8%에 불과한 데다 기관들의 편입 비중도 낮은 것으로 파악돼 일평균 거래량이 20% 안팎을 차지하는 수급이 받쳐준다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자사주 매입 당시에는 CJ가 400만 주의 물량을 내다 팔았지만 이번에는 이맹희 씨 소송 등으로 블록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은 만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 자사주 매입 카드로 주가가 단숨에 공모가 수준을 회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삼성생명이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자 증시 전문가들은 공모가 수준을 회복할 기회라고 호평을 했었지만 실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난해 7월 첫 자사주 매입 결정 이후 삼성생명은 사흘간 3.25% 오르는 데 그쳤고 매입이 진행된 7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가는 오히려 8% 이상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 코스피 지수가 13% 이상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 방어 기능은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보험업종의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대내외 변수로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 장세에서 주가의 하방을 다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위기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지난해 대한생명과 LIG 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이 자산주 취득 결정 후 수급이 개선되면서 타 보험주와 구별되는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인 바 있다며 이번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재확인하는 사측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만큼 당분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증시 관련 소식 증권부의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내일 오전 10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 씨는 최 전 위원장에게 복합 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모 씨에게 11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해 돈의 액수와 사용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현재로선 파이시티 인허가에 관한 로비와 금품 수수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선 자금 수사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2,949가구로 전월에 비해 1,910가구가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3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6,961가구가 미분양돼 전월보다 642가구가 줄어드는 등 경기도와 인천에서 미분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규모별로는 중대형 미분양 물량은 줄었지만 중소형 미분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3438가구로 전월보다 1014가구 감소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농가가 최근 5년 새 약 6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연령은 54세로 전체 농민 평균 62.8세보다 8.8세 젊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판매 금액 1억 원 이상 농어가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 1억 원 이상 농가는 2만 6천 가구로 2005년보다 9,600가구, 58.5%가 늘었습니다.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1.3%에서 2010년 2.2%로 증가했습니다. 농업 종사 경력은 20년 이상이 75.7%로 가장 많았고 평균 경력은 26.6년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영 형태는 축산이 41%, 채소 25%, 과수 11%, 논벼 10% 순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나라 살림을 일자리 창출과 교육,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위험 요인을 고려해 건전 재정을 지키되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해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투형 군대 육성과 112 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 여성, 아동폭력 근절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작성한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삶의 조건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연내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금융, 복지 조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부채 부문에서 대출 금액, 대출 기관 금리 등으로 소득 수준이나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가계 부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하게 됩니다. 또 대출받은 가구들이 자산, 소득, 연령, 직업 등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와 가구 간 대출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도 상세히 파악하게 됩니다. 북한이 혁명 무력의 특별행동국 개시 선언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를 거듭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제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혁명 무력은 이미 특별행동을 선언했다며 이명박 패당을 가장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탕쳐 버리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위협과 관련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카니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은 분명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고 연속적으로 도발을 해왔다면서 따라서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숱한 논란 속에 농협 금융지주가 출범을 하면서 제5대 금융지주사로 자리매김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출범 50여일을 넘긴 이 시점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금융부의 이유미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와 농협이 경영 개선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문제의 발단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주 농협 측에 경영 개선 계획 이행 약정서를 송부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신경분리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농협 금융채권 4조 원에 대한 이자 비용 1,6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농협 경영에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향후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사업은 물론 조직, 인력, 인건비, 자회사 관리 등 모든 경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농협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정부나 금융당국의 어떠한 제재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던 농협인 만큼 이번 정부의 조치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협은 농협법 9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들어 농식품부가 경영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특히 농식품부가 농협 신경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지원 계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초 정부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신용사업 부분을 떼어내 금융지주로 출범시키면서 이에 필요한 부족자본금을 충당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족자본금 4조 원 중 2조 원을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로 출자하기로 했지만 지원 방식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자 지난 2월 출자 규모를 돌연 2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출자 주식을 기업은행 등으로 하려 했으나 이마저 난항을 겪자 도로공사 주식으로 바꾸고 현물 출자를 줄이는 대신 이자 보전 규모를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리는 등 농협 금융지주 출범 전부터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협 출자를 계기로 농협 경영에 관여를 한다면 앞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이 되십니까? 농협은 농식품부의 경영 개선 계획 제출 요구가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식품부는 오늘 해명 자료를 통해서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영권을 간섭할 의도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금융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됐던 금융회사에 대해 정부가 구조 조정의 칼날을 들이밀었던 것처럼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 신호탄이라는 인식이 농협 내부에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농협 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의 통채자금이라 불리는 무이자 자금의 운용 방식 등을 개선한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농협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큽니다. 농협 관계자 역시 신경분리를 위한 지원은 과거 부실금융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상호금융 고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정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농협 양측 간 극한 대립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예, 금융부의 이유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G U+가 여수 엑스포 관람객들에게 LT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G U+는 전 시장 안팎의 기지국 3개와 LTE 소형 기지국 및 광중계기 41개, 또 30여 개의 인빌딩 시스템을 설치해 여수 엑스포 관람객이 어디서나 LTE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U+는 LTE 서비스를 이용해 엑스포 내 매장에 줄을 서지 않고 즉석에서 스마트 결제를 하고 근거리 통신을 이용해 여수의 특산물을 살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이 다음 달 한 달간 제주 노선 공급석을 크게 늘립니다. 제주항공은 5월 한 달간 김포에서 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정기편 외에 총 224편, 42,000여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5월 국내선에만 1,442편으로 27만 여석을 공급하게 됩니다. 제주항공은 5월 국내선 예약률이 주말은 90%를 넘고 주중에도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제주행 좌석 구하기가 쉽지 않아 항공기 2대를 추가로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가 글로벌 노트북 기업인 레노버의 노트북을 45만 9천 원에 판매합니다. 이 노트북은 윈도우 7 운영체제에 15.6형 LED 모니터와 500GB 하드디스크를 장착했습니다. 이마트는 다음 달 초 이와 유사한 사양의 다른 노트북 제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오늘 27일 경기점에서 영국의 유명 백화점인 존 루이스의 생활용품 단독 매장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존 루이스의 매장에는 침구와 타월, 도자기 등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영국의 실용주의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